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의과대학 합격생의 스펙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과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실제 지원한 대학, 그리고 지원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부에서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사례를 분석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의대를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흔히 많이 나와 있는 정보들이 이제 각 대학의 모집 요강, 각 대학의 모집 인원의 변화, 또는 뭐 각 대학의 내신 등급 컷이 얼마라든가 이런 정도의 정보들인데, 사실 그런 정보들이 물론 의미도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내밀하고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 분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접하시게 되어진다면 실제 내가 이번에 9월에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라든가, 아니면 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의 학생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학교 활동을 어떻게 하고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로 갖고, 또 우리 고등학교의 유형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방향을 줬는데 커다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해서 실제 합격한 학생의 사례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평가 요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의 유형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의 고등학교가 지방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활동의 우수성보다 학업의 우수성이 많이 강조되어질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는 간단히 말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게 두는 교과 전형과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가정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나 학업적인 어떤 배경이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더 유리한 전형이 되고요. 그러면서 학생이 내신 성적이 1.007 정도의 내신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안 좋다. 이러면 대학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신 성적이 1.007 정도 되어지니까 조건이 갖춰졌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실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퍼센티지가 8.4% 정도밖에 안 되고, 해당되는 학교가 인제대학교 의예 전형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전형들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교과 성적이 우수한 교과 성적 이것으로만 가지고 의대 진학을 할 수 없고,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불어 결합이 되어져야만 지원 대학이 확정이 될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첫 번째는 지방의 일반계고 교과 성적이 1.007,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이 지원한 데는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지원해서 불합격했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가천대학교 가천의예,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의예,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을 원서 지원을 총 6개를 했는데 실제 붙은 거는 서울대학교에 붙었죠. 그럼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됐냐 봤더니 전남대학교 불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도 불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대 의예과는 합격을 했고 한양대학교 불합을 했죠. 근데 내용을 불합격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 1차 합격을 했으나 불합격했고, 그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남대학교 전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4개 영역 합이 5등급입니다. 물론 과탐은 하나 있지만 4개 영역 합이 5일 때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약 25에서 35% 정도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높죠.
인제대 의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3개의 영역 각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영역 각 1등급이나 4개의 영역 합 5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높은 정도의 비슷한 정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9개 학교에서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기의 유형이나 내신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만약에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다면 가천대나 아니면 전남대 같은 데도 붙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물론 뭐 결과는 실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고 합격증을 받아봐야 결과를 알고 있겠지만 예측하건대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이 붙은 대학을 보면은 결국은 2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안 돼서부터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인제대 의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교과 성적의 평균이 1.10 80% 컷이 1.14 정도 되었기 때문에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가정하면은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가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양대학교는 원서를 지원해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원서를 지원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한양대학교 연세대 특기자 전형에 원서를 지원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만큼 본인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미반영되어지는 한양대학교하고 연세대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썼었던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원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이 학생의 성적으로는 학생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사실상 잘 안 맞았어요. 특히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지만 이 학생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수능 최저가 좀 낮게 설정되어져 있는 가천대 전남대 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 정도의 원서 지원을 한 거로 보여져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낮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가장 크게 성공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양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한양대 정도 되어지면 내가 일반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높으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이 떨어진 거를 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방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 실제 지원해서 합격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한양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평가 100%라고 하고 이것을 50, 50으로 나눠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성과 인성이나 자질을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고 물론 그 말 자체가 좀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걸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은 알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적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적합성이 좀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자사고나 특론고나 아니면 강남권의 학생들처럼 활동의 우수성이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학교의 프로파일이 좀 높은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 학생은 이제 학교에서 뭐를 하냐면 교내 의료봉사 동아리 부장을 했고 과학동화 잡지 청소년 정기자를 했어요. 자, 교내 의료봉사 동아리 부장을 했는데 사실 교내 의료봉사 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 동아리 활동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생부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게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교과 성적과 수상 경력이고 그 다음에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이나 활동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2번 문항에 주로 동아리 내용이 많이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를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미술 동아리를 한다,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시사 동아리를 한다. 물론 그런 동아리나 스포츠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꼭 의대를 못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동아리가 수학이나 과학 동아리가 아닌 일반 동아리가 되어지면 결국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글의 소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설정할 때 우리가 잘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나는 평상시에 음악에 관심이 있었어. 나는 고등학교에 가면 꼭 음악 동아리를 해야지. 이렇게 순진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고등학교 가서 내가 해보고 싶은 동아리 활동을 꼭 해보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바꾸게 하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시에서 어떠한 것들이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과 부모님이 꼭 같이 상담해서 방향을 잡으실 필요 있어요. 자, 이 학생은 그리고 더군다나 의료 동아리 중에서 부장을 했다라고 하는 점 되게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아리 되게 중요하고 동아리에서 특히 부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동아리에서 부장을 해야만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도 활동의 우수성이나 리더십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반장보다 동아리가 정말 중요하다. 동아리 부장이. 동아리 부장을 했고요. 학교에서 교내에서 수상한 거는 학습 동아리, 교내 학생부, 기획부장도 했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토론대회 은상, 영어 경시대회 대상, 수학 경시대회 대상, 물리 경시대회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교내 학생부 기획부장.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반장을 한다든가, 예전에는 뭐 3년 내내 반장하는 경우 그것만으로 리더십으로 대학을 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에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되진 않아요. 최근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정성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입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오해도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객관화되어진 지표를 많이 반영하는, 다시 말해서 내신 성적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예전만은 못한데,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학생이 꼭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 학생이 무조건 내신 성적만 좋다 이러면 이 학생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냐면 학교에서 그냥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내신 성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나 아니면 교내나 아니면 학급 내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임명직을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학교 활동의 적극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활동의 적극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동아리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결국 학과적 적합성이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부 이제 의대에 불합격하는 학생들, 내신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활동의 소극성이에요. 학교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생이 임하지 않고 단지 자기 공부만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학교 내신 성적은 아주 우수한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대회에서 대회 입상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등위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도 활동의 우수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되게 불리한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보는 것처럼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과 성적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학교 활동에도 되게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상 경력에서도 등위가 높다라는 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라는 것은, 학교의 1등은 교과 성적의 1등이 있다면 그러면 또 수상 경력이 1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1.0이야, 1등이야. 하지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은상을 받았다면 결국 수학 경시대회 1등은 그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1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신 성적만의 1등이 있는 게 아니라 수상 경력이 1등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내신도 1등이고 수상도 1등인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 한 명의 학생이 사실상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한다라는 개념이 내신 성적만의 1등을 해서는 안 돼요. 내신 성적 1등 플러스 거기에다가 뭐냐면 수상 경력까지 같이 결합이 되어져야만 일종의 완전체의 스펙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가장 커다란 단점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이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이나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단점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서 지원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특기자, 그 다음에 한양대,
정도,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 정도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략을 짰고, 서울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지만 높지 않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원서를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하고 전남대는 수능 최저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제대는 교과 전형으로서 내신 성적의 컷이 높지만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해서 합격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별로 없어요. 가천대학교 2018년도의 결과를 보니까 모집 인원이 15명, 올해는 20명을 뽑는데 15명일 때 지원자가 464명, 경쟁률이 약 3.9대 1 정도 되고요. 70% 컷으로 봤었을 때 내신 성적의 평균 점수가 1.8등급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최종 예비 순위는 6명 정도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걸 자꾸 너무 수치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0%의 컷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70%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은 훨씬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종 합격자의 점수는 몇 점인지 몰라요. 그냥 말해서 70%가 1.8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뭐 예를 들어서 2점대 초반이나 2점대 중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천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유형이 여러 개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의 유형을 나누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일반기 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강남권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 또는 대도시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으니까 이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결국 내신의 평가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대학 입시는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고교관의 등급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 1.1이다. 근데 얘네 학교를 봤더니 1년에 서울대를 2명 정도 보내는 학교다. 그럼 만약에 강남의 학교들 중에서 서울대를 10명을 보내는 학교가 있다. 그럼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이 만약에 1.5 정도다. 그러면 1.5를 가진 이 학생이 1.1 학생보다 무조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것이 뭐 두 개가 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말씀드리는 요지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간에 우리가 내신 성적만으로 서열을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학교의 학교 인원수가 몇 명이냐, 학생 수가 100명인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거하고 500명인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건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그 학교의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업적인 수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8이라고 하는 내신의 성적은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 1.8의 내신 성적으로 가천대에 합격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8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가천대를 붙었다면 그거는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그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학교이거나 아니면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학생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꾸 해석을 하지 말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점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전부는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꼭 서울대를 붙으려면 저 정도가 되어야 무조건 서울대를 붙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예시고 사례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대학을 지원하셔야 될지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3개의 대학을 설명을 했어요. 3명을. 그럼 3명이면 그 학생이 지원한 대학교가 6개씩 지원했으니까 18개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보여줬던 거는 한 학생당 한 3개씩 총 4개 정도로 보이시니까 12대학의 사례를 지난 시간에 보신 거고 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한 학생이 지원한 학교를 4개씩 보여주면 또 12개 그럼 24개 대학 정도가 되는 거고 앞으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합격생들의 스펙을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확인하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시면서 실제 내가 지원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대학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도 좀 길어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짧게 올리려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줄여서 하다 보면 또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을 좀 길게 잡더라도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좀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도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인제대학교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인제대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수능 최저가 잘 안 된다. 그럼 인제대학교에 원서를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더군다나 인제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인제대의 전형을 보면 1단계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 서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를 얘기하겠죠. 또 여기에 학생부 교과가 80% 들어가니까 이 서류 안에는 학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 다시 20%가 반영이 됩니다. 자, 이 학교를 보면 2019학년도 모집 인원이 35명이었는데 교과 성적의 평균이 1.10이고 80%가 1.14 정도 됐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 이거보다 더 높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 1.14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1.1이야. 그러니까 난 붙을 수 있어. 원서 쓰시거나 또는 작년에 나는 작년에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원서 썼는데 그때 내 내신 성적이 1.08이었는데 나는 왜 떨어진 거야 도대체? 교과 성적이 1.14라고 했는데 대학 측에 전화하셔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아주 명확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게 일반화되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는 맞지만 왜? 그것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거 외로 그 학교의 인원이라든가 그렇죠? 학교 정원이 100명인지 500명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형이라 하더라도 인제대학교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조건은 첫 번째는 당연히 내신 성적을 높은 내신 성적을 갖추는 것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와 같은 임명직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리더십과 같은 활동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본인의 활동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런 수상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단지 학교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이 아니라 학교 활동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갖춰야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은 좋은데 학교에서 활동이 별로 없다든가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상 경력이 별로 없다든가 수상의 등위가 낮다라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전형에서는 내신만으로 뽑는 게 아니고 또 내신만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모든 학교의 내신을 그냥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원 대학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자, 이 학생이 그래도 지금 장점은 바로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이만큼의 스펙이 있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원서 지원을 해봤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원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사례를 보면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거죠. 내가 만약에 이번에 원서를 쓰면 다른 학생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원서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겹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비슷하게 원서를 쓰게 되면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우리가 원서를 썼었을 때 이 학생이 지금 원서를 쓴 거를 보면 자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쇄대학교 의회 전형의 원서를 썼어요. 적합한 원서 지원이었다고 보여져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 내신 성적이 1.1 이내의 성적이었기 때문에 지원이 적합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북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썼는데 결국 수능 최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격했었던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의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지 않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하고 가천대학교 의회 전형을 썼는데 가천대 또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안 되다 보니까 불합격을 했고 합격한 거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전형에 합격을 했는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적인 조건들은 사실상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가장 적합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기소개서는 의예과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는 면접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면접을 안 보거나 면접 시간이 짧다면 그만큼 자소서의 비중이 낮아지는데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 과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소서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1, 2, 3번 쓰고 난 다음에 4번만 수정을 하는 자소서 수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동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사실상 모든 대학의 4번 문항은 비슷해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거나 학업 계획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가장 큰 특징은 4번 문항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차이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방식,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의 면접의 유형,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 2, 3번의 수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이 학생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한 학교의 1, 2, 3번을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딱 맞추고 4번만 나머지 대학에 맞춰서 원서를 썼다면 결과적으로 자소서를 잘못 쓰게 되는 거죠. 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원하는 자소서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연세대학교 특기자나 아니면 전북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원하는 적합한 자기소개서의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소서 내용이 결과적으로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이 4번 내용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번의 내용에 수정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 자소서를 첨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문과 선생님들이에요. 문과 선생님들. 내가 자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한테 첨삭을 해. 자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첨삭 선생님한테 첨삭을 해. 대부분 다 글 쓰시는 분들이고 자연계 선생님들은 대부분 글 쓰는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문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글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소서를 학생이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연계 학생의 글이 문과 글로 바뀐단 말이에요. 남자가 쓴 글이 여자 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 자체가 완전히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유사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유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그대로 따서 표준하는 경우에 유사도가 생기지 학생이 직접 쓰는 경우는 못 쓰더라도 유사도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매끈하고 유연하면서 아주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결국 뭐가 없냐? 내용이 없는 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용 없는 글이. 자기소개서는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느냐,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을 어떻게 자소서에서 그거를 포함을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제일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자소서의 1, 2, 3, 4번 문항의 설계구조를 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거의 자소서의 95고 설계구조로 자소서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글자 수에 맞춰서 문맥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는 못 써도 괜찮아요. 못 써도 괜찮다는 건 뭐냐면 다소 글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매끄럽지 못하거나 표현이 유창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자소서의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거지 소설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유연하고 화려한 문장으로 해서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글을 써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소개서에서는 결국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다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넘나들어서 원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 학교와 면접이 없는 학교를 또 교과 중심의 대학과 활동 중심의 대학을 나누고 원서를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에 맞게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서울대학교. 좀 전에 합격한 학생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고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 합격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학생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학생은 첫 번째는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고 서울대 진학률이 그래도 뭐 1년에 한 10명 정도 서울대 진학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서울대 진학률 하면 한 20위권이나 한 30위권 내에 드는 학교니까 우수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고 해서 꼭 그 학교가 우수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평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1.21 정도의 내신 성적이에요. 그러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사실상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내신이 1.21 정도 되어지면 어떤 전형이 적합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적합한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면 사실 1.21의 내신 성적도 합격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컷이 1.10 정도가 평균 컷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고교 유형 강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1.1에 수능 최저까지 만약에 갖췄다. 그러면 의대 지원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죠. 거기에다 활동한 내용을 보면 토론 동아리 부장, 2학년 학습회장, 교내 멘토링 활동, 교내 영재 학급 1년 수료 했어요. 자, 토론 동아리 부장을 했습니다. 물론 토론 동아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직접적인 의학 동아리보다는 적합성이 좀 떨어져요. 적합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MUN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의 유엔 활동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내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활성화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해외 고등학교들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MUN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는 이런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업적으로 되게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활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어찌됐든 토론 동아리인데 부장을 했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부장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더십이나 활동의 우수성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교내 멘토링 활동을 하고 교내 영재 학급에서 1년 정도 수료를 했으니까 이 학생이 이제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대한 약간의 심화, 다시 말해서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지만 특목고에는 못 비치지만 그래도 그 중간 정도 심화 학습 과정을 진행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교내 학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창의적 산출물 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교과 우수성을 다수를 가지고 있어요. 상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갖추어졌고 그 다음에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수상 영역이 같이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지원한 대학교를 보면 연세대학교, 한림대, 이화여대, 가천대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서울대 합격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보면 가천대, 가천의회는 원서를 지원했는데 불합격했어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가천대학교가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대학을 나누시게 되어질 때 정시는 수능이라거나 하나의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가지고서 대학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대학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가나 다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가군에 있고 나군에 연세대가 있으면 가군과 나군 둘 중에 어느 대학이 더 높냐를 평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수시는 정시처럼 하나의 학력 지표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대학마다 전형의 방법과 평가의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보다 서울대가 높고 연세대보다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가 낮은 대학이고 한양대보다 어떤 대학은 더 낮은 대학이고 이렇게 대학을 서열화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시는 꼭 원서 지원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 조건과 학업 배경과 적합한 대학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연세대학교보다 낮은 학교가 한림대고 한림대학교보다 낮은 학교가 가천대고 뭐 가천대보다 낮은 학교가 어디니까 여기는 안정이고 저기는 상향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 수시는 절대로. 물론 크게 구분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어느 대학이 높고 어느 대학이 낮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대는
어차피 편차가 되게 적거든요.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의 내신 성적은 1.0이고 그리고 가천대학교 합격하는 학생의 내신 성적은 1.8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모든 대학이 거의 내신 성적은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다 1점대 초반대 내신 성적을 일반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의 서열을 구분하기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대학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정시의 기준으로 해서 높고 낮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고등학교 유형, 두 번째 나의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학교 활동의 적극성,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 네 가지나 다섯 가지의 평가 요소를 생각하셔서 적합한 대학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고요. 가천대학교는 결국은 떨어졌어요. 가천대학교는 떨어진 이유가 가천대학교가 세 개의 영역 각 1등급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죠. 더군다나 전년도에 어땠습니까? 국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국어 1등급까지 상당히 높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세 개의 영역 각 1등급이라고 하는데 국어가 만약에 1등급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수학, 영어, 탐구 두 개 과목으로 1등급을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사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불수능의 시대, 전년도에는 국어가 아주 어려웠어요. 이런 경우에 실제 수시에서 불합격을 하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 어떻게 된다? 결국은 수시에서 뽑을 인원이 정시로 이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면 한 230명 정도의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론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늘어났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 의대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수능이 좀 더 쉬워지다 보니까 결국 수능 내에서 변별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과목이 반드시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어져야만 결국 정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019 학년도에 국어가 난이도가 무지 높아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2020 학년도에는 그러면 다 쉬워지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쉬워지면 결국 원서 지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0 학년도에는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또는 이렇게 탐구 영역에서 일부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래서 결국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도 지금 보면은 이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지만 가천대학교 충족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국어는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리고 수학이나 영어나 과탐인데 특히 과탐에서 이게 두 개가 다 1, 2등급을 맞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 2등급인다든가 이렇게 맞추게 되면 세 개의 영역 각 1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불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5.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여대나 가천대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등급이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합격한 데는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한림대 이 정도에서 이제 원서 지원 합격을 했는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불합격했던 사례였었고, 학생이 합격한 학교는 한림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면접형으로 원서를 썼는데 불합격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면접형으로 원서를 쓰는 건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전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100, 1단계였어요. 학교생활기록부 100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교과 반영비율이 높은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완전히 100% 학생부 교과 100 이런 건 아니지만 학교생활기록부 100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의 반영비율을 높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의 출신고등학교나 내신 성적을 반영하면 이 학생은 어디가 적합했었냐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자 전형이 적합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왜 활동 우수자 전형의 원서를 쓰지 않고 면접형의 원서를 썼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 뭐였었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못 썼던 거고 실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갖추고 있는 두 개 대학에서는 불합격을 한 거예요. 자, 연세대가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를 따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가장 커다란 입시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연세대학교를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 전체 의예과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전년도에서는 85명이었습니다. 85명. 근데 올해는 90명으로 5명 정도 수시 선발 인원이 늘었어요. 수시 선발 인원이 5명 늘어난 만큼 정시의 선발 인원은 당연히 5명이 줄었겠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은 보면 가장 커다란 특징은 전년도에 논술 전형으로 34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 이걸 다 폐지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 인원이 다 어디로 갔냐면 결국은 이리로 갔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이 13명을 선발하다가 올해 지금 45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났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하던 게 17명으로 선발 인원이 늘었어요. 가장 커다란 변화는 여기고 전년도에는 어땠냐면 활동 우수형이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있었어요. 국어, 수학, 과탐 2개, 2과목 등 4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이 1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이며 한국사가 4등급이라고 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사실상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이나 내신 성적,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 등등등을 고려하면 이 학생은 여기가 적합했었는데 원서 지원을 어디로 썼어? 학생부 활동 우수형이 아니라 면접형으로 원서를 썼죠. 그 면접형으로 원서를 쓴 이유는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서를 쓴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냐? 올해부터는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도 면접형은 없었기 때문에 면접형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동일하게 되고 논술 제지는 폐지가 되어졌고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활동 우수형과 면접형은 전형의 방식에 다소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변화를.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학생부 100% 일정 배수,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60의 면접 40%를 반영하는데 학생부 100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뭐에 가깝냐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의 중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냥 서류평가라고 하거든요. 서류평가라고 하면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같이 평가가 되어지는 경우고 그 다음에 학생부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학업적 우수성과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인적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고려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교과 40에 서류평가 60%니까 교과의 반영 비율을 두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요 전형이 면접형이 교과 반영이 높은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 중에서 뭐 IB나 SAT나 SAT2나 AP 같은 이런 학력 지표가 높은 학생들도 여기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출신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겠고 그 다음에 면접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유리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올해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활동 우수형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고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률이 전년도에 12.54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올해는 적어도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의 정도로 보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원서를 쓴 게 좀 의아하거든요.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는 게 적합했었는데 그런데 면접형에 쓴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불안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혹시라도 재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결국은 이화여대나 가천대는 수능 최저가 안 됐으니까 떨어진 거고 두 개는 그쵸?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내신이 1.21이라고 해서 붙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면접의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까지 떨어졌다면 학생이 붙을 수 있는 거는 한림대 정도에서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름대로 이 학생은 이제 서울대학교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했을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학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작년에 의대 입시에 다 실패해서 올해 다시 또 원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시는 약간 좀 운이 좀 따라야 된다. 이런 점들 좀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 의대 입시 실패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년도에 내가 내신 성적이 1.10인데 전년도에 수능 체제가 안 돼서 불합격했다. 그러니까 올해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대신 작년에 썼었던 자기소개서나 이거는 그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작년도에 실패했는데 올해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서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작년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자기소개서 작년에 작성했었던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만 되지, 작년에 떨어졌고 올해 다시 하면 붙는다. 이러면 참 좋지만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또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만 결국 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학생을 가지고 있는 스펙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학생은 어디에 원서를 지원했냐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 지원을 했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원서를 쓴 이유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원서를 쓴 거죠. 원래는 연세대학교 면접형보다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적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천대 의회,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렇게 원서를 썼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과 가천대학교 의회 전형은 수능 최저가 안 됐기 때문에 불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한림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과탐 두 과목 3개 영역 등급 합이 4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3개 영역 합이 각 3이죠. 그렇죠? 또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이 합이 5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꼭 고려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적이 몇 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꼭 내가 목표한 대로 점수가 잘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지금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를 나누어 원서를 쓰시는 전략들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겠죠. 이화여대는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는 국어, 수학과 영어에다가 과탐 두 과목 해서 4개 영역 등급 합이 5였는데 올해부터는 과탐 두 과목이 아니라 과탐을 한 과목.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탐 두 과목 평균 점수를 반영을 했고, 올해부터는 과탐 상위 한 과목의 등급을 반영하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생은 원서 지원을 그렇게 했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한 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합격을 해서 대학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특히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디냐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여줄게요. 자, 앞에서 보여줬었던 거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와 학생이 지원했었던 대학에 대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쓴 학생이에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이 많이 쓰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특히 수능 취재자가 없는 학교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서울대 특기,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면접형이었지만 올해는 면접과 활동 우수형이 다 있고요. 고려대 특기자, 경희대 네오네르상스, 성균관대 학생,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나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이니까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학생들이 많이 쓰게 되면 어디에 많이 쓰게 되냐면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요 전형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전형이죠.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과학고나 영재고나 아니면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쓰니까 안 쓸 거고 고려대 특기자도 잘 안 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하나를 더 묶으면 틀림없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같이 묶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서울대까지 쓸 거고 성적이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연세대를 상향 계획에 짜면 경희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여기에다 한양대나 중앙대를 같이 붙겠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학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의대를 우리가 만약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구하는 대학들이 전체 수시에서 약 74.4%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학교를 뺀 나머지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구하는 거고 실제 불합격한 이유들의 대부분은 다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이제 과학고 학생입니다. 자, 요즘에 들어서 특히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실제 재원생들 중에 학생들 중에서 한 23%, 24% 정도가 의대를 진학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 4명 중에 1명 정도가 의대를 가는 꼴이에요. 지금은. 자, 이 학생은 과학고 학생이었으니까 결국은 어떤 전형에 잘 맞는 거냐면 특기자 전형에 맞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4.33 기준에 3.87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어요. 4.33에 3.87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내신 성적이죠. 우리가 저번에 1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학생은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그 학생은 과학고 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4.33 중에 4.2 정도의 내신 성적대가 되니까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의대를 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그 특목고나 아니면 과학고 같은 경우는 결국 모집단위 내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출신 고등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보면은 합격과 불합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87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졌고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내용을 보면 생물 동아리 활동, 화학 동아리 활동, 비정규 동아리 활동했고 대학 실험실에서 R&D 활동을 했으며 교내 연구대회에서 2위, 그 다음에 교내 창의력 문제 해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졸업 논문에서 2위를 했으며 세계생명과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받았어요. 성적이 우수하죠, 그렇죠?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은 뭐냐면 같은 과학고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어질 때 다소 부족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약 A-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시면 그 학생이 이 학생들보다 약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냐? 당연히 과학고 학생이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다 썼겠죠. 어디?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 한양대 이렇게 원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교는 한양대학교 합격을 했고요. 고려대학교는 1차 합격 후에 면접에는 불참을 했어요. 왜 불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양대 의예과보다는 고려대 의예과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또 어떤 분은 한양대 의예과가 고려대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불참을 했고 고려대 특기자는 전년도에 보면 2019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10명이었고 지원자가 128명, 경쟁률은 12.80대2였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약 2.18 정도 내신 성적이었어요. 이 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8을 내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나는 지금 2.0 그럼 나는 고려대 특기자에 적합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이 내신 성적을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 실제 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특기자 전형은 과학고나 특목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75명이었고
지원원이 601명의 경쟁률은 8.01대 1이었어요. 자, 달라지는 점들은 뭐냐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글로벌 인재라는 이름으로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전형명이 바뀌어서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바뀌었고 학생부는 크게 없어요. 모집 인원의 변화도 없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학생은 과학고 학생이면서 학교에 있는 GPA 성적이 4.33 기준에 3.87 정도의 GP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였었던 것처럼 결국 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원서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랬었을 때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내가 한양대에 원서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학생들이 한양대에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저런 학생들과 경쟁을 했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고려대 특기자를 원서를 쓴다면,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쓴다면 과연 이 학생과 경쟁을 해서 내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 다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너무 막연하게 대학에 마치 서열을 정해서 그렇게 원서를 쓰시면 안 되고 면밀하게 판단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지원한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다 원서를 썼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한양대에 합격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특기자에 원서를 썼고 그 다음에 고려대 특기자, 그 다음에 경희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요 정도 순서로 원서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면 이 전형으로 대부분 몰릴 수밖에 없고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전형은 약간 활동의 우수성이 좀 더 강조되는 전형이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영재고 쪽 학생들에게 좀 더 맞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다빈치 전형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을 좀 더 높게 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이 되어지지 못하면 의대 진학이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근데 물론 과학고 학생들이거나 특목고 중심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보다는 활동 일선이 많이 강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진다는 점, 그 점을 아셔야 되고 밑에는 성균관대학교 면접의 문항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면접은 일반적으로 인적성 면접이라고 해요. 요즘에 면접이 의대들마다 MMI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면접의 형태들이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인적성 면접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자, 살면서 가장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변인들과 연대하여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질문이죠. 그러니까 개별 질문과 그 다음에 공통 지문이 같이 이루어지는 면접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또 이런 거를 또 한편으로는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구술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도 같이 판단할 수 있어요. 면접은 시간이 사실 되게 짧아도 학생에게 몇 마디 말을 시켜보고 학생이 거기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량 또는 독서량, 사고력 또는 표현력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의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개별 면접으로 지워지는 것들이 있죠. 개별 면접으로 학생부 자소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의 의견을 말하게 하는 이런 지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 지문으로 해서 자, 세계의 고대 기술, 경작, 숫자, 종이와 세계의 현대 기술, 우주여행, 유전자 편집, 스마트폰 가운데 고대 기술에서 한 가지, 현대 기술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그 고대 기술이 어떤 여러 가지 단계적 과정을 통해 선택한 현대 기술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통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개의 대학에 합격한 사례를 보여드렸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대를 가장 쉽게 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 개 대학이 있어요. 고려대, 경희대, 경북대, 경희대가 있는데 대학 입시는 항상 조건이 까다롭고 그 까다로운 조건을 내가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물론 다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고려대학교를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5예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하게 되어지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최초의 경쟁률은 13.83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합이 5일 때 보통 학생들이 충족하는 비율이 25%에서 35% 정도밖에 수능 체제를 충족을 못하니까 25%의 학생들이 충족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어지면 실질 경쟁률은 2.89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추가 합격된 인원들까지 고려되면 실제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처음에 경쟁률이 18.22대 1이었어요.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이 경쟁률이 그대로 다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여기는 얼마가 되어진다? 이렇게 18.22대 1이고 수능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 합격되어진 43명을 고려하게 되면 실질 경쟁률은 10.2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대와 경희대는 경쟁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충족한다면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 공부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안내해 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에 보면은 하이퍼리뷰 홈페이지를 확인했을 때 연간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연간 컨설팅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 자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예전처럼 사실은 밖에 나가서 막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면서 교회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던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요즘에 대학 입시의 결정은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관리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의 충족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내신 성적을 일정대로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학생이 학교 활동이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학생부 기재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다 보면은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간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하이퍼리뷰에는 3,000명 정도의 대학생 멘토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 여러분의 출신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 공부와 그 다음에 내신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죠.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게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인데 이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 기준으로 39%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어요. 처음에 경쟁률은 10.14대 1이었지만 39%의 충족률을 계산하고 나면 경쟁률이 약 4대 2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추가 합격한 9명을 빼고 나면 경쟁률이 1.75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 대학 입시의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경희대 논술 전형을 예를 들면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경희대는 처음에 경쟁률이 105.95대 1 무리무리하죠.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여기다가 경쟁률이 105.95대 1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35%니까 이거를 빼고 나면 실질 경쟁률이 37.09대 1이고 단 추가 합격된 학생은 단 한 명밖에 추가 합격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사실은 추가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35.45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적으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거죠. 뻔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교과 성적 충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의 우수성, 수상 경력을 비롯해서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하시면 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의대를 가는 삼박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끝맺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은 앞에서 좀 봅시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거는 3개 학교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 특기자,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3개의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 오늘 설명을 드린 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그리고 이 학생이 원서를 어디 썼다? 서울대 연세대 특기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가천대 의회,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의회,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원서를 썼는데, 실제 붙은 거는 서울대학교에 붙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불합격했으며 한양대 불합격, 그 다음에 가천대와 그 다음에 전남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불합격했고, 인제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제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사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의 사례는 강남의 일반교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불안했지만 교과 성적이나 활동의 우수성들이 우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한 거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의예과에 합격을 했고, 지원한 거는 연세대, 면접형,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 이화여대, 가천대학교에 원서를 지원했는데, 가천대학교하고 이화여대는 결국은 불합격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 합이 각 1등급이거나 아니면 4개 영역 합이 5등급이었기 때문에 불합격했지만, 한림대학교는 3개 영역 4등급 이내였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림대학교가 비교적 최저 기준이 다소 낮기 때문에 합격을 했고, 연세대학교는 이 학생의 전형으로 봤었을 때는 면접형보다는 활동 우수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적합했지만, 면접형으로 쓴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올해는 연세대학교에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된 게 아니라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던 33명이 더 이상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고 활동 우수형과 면접형으로 인원이 넘어가면서 특히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학생이 면접형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냥 활동 우수형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특히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형 의예과의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과학고 출신의 학생이었어요.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원서를 써서 성균관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이렇게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실제 붙은 학교는 서울대학교에 붙었는데 떨어진 학교는 어디 떨어졌다? 성균관대학교 수능 최저 없는 데 떨어졌고, 고려대학교도 수능 최저 없는 데 떨어졌고, 한양대학교에 붙은 거였죠. 자, 서울대에 붙은 게 아니라 한양대에 붙었죠. 한양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한양대나 서울대나 아니면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을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실제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1부에 이어서 올해 2부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보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자꾸 지적하지 말려고 하세요.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정보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렇게 좀 더 세밀한 정보들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 별로 많진 않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든 아니면 어디서 정보를 찾는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부족한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좀 더 용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난번에 1부 찍었고 이번에 2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6개 학교를 정리했고, 그리고 세부적인 학교까지 하면 학교 정리가 많이 끝났거든요. 이게 만약에 3회가 되고 4회가 되고 쭉 해서 한 10회, 20회 정도가 가게 된다면, 만약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쭉 연속적으로 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든 고등학교 1, 2, 3학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어떻게 해서 의대를 가게 될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잘 연구해서 다음에 3회 때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그냥 흘려보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지 화면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